네. 일단 6월 달에 오펙 플러스, 이제 6월 2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회의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전체 총 오펙 감산 규모는 586만 bpd입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달에 시작된 이제 감산 회의에서 이제 200만 배럴, 이거는 만장일치 합의고요. 만장일치 합의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 이거는 연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 신규 감산 합의 같은 경우는 자발적 감산 합의, 그러니까 자발적 추가 감산인데, 이거는 166만 배럴, 이것도 연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220만 배럴의 자발적 추가 감산 합의는 금년도 6월까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살펴보시면 이제 2024년 6월까지는 586만 bpd의 감산을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여기서 감산을, 그러니까 220만 bpd의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 586만 bpd의 감산을 쭉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3분기까지만 감산을 연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3분기까지는 586만 bpd의 감산을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4분기에는 366만 bpd의 감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어쨌든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 따른 유가 상승 효과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오펙 플러스가 역대 최대 규모죠. 역대 최대 규모인 970만 bpd의 감산을 진행한 이후에 WTI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서 20불대에서 거의 물론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펙 국가들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산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90불대에 약간의 지지가 실패할 것이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수요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펙은 다시 감산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80불대 언저리에서 유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펙이 열심히 감산을 하고 있는데 감산 효과도 확인이 됐고, 근데 문제는 생산 비중도 함께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오펙의 예비 생산 능력, 그러니까 오펙만의 예비 생산 능력만 하더라도 총 600만 배럴 정도가 돼요. 하루 평균 600만 배럴 정도가 돼요. 그 중에 사우디가 압도적으로 300만 배럴, 그리고 UAE가 150, 그리고 나머지 얘네 세 국가가 150, 나머지 이 기타 언저리들은 그냥 제외한다 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추가로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펙 내부적으로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감산을 진행 중인데, 문제는 뭐냐? 다른 비오펙 국가들이 생산량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으쌰으쌰 늘리고 있죠. 예, 미국 원유 생산만 놓고 보더라도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오펙과 같이 생산량이 감소를 했지만 빠르게 증가해서 지금 현재는 역대 최고치로 미국은 생산량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작년 말 기준으로 1330만 bpd를 기록을 했고, 지금도 뭐 꾸준하게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이런 꾸준한 증산은 오펙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로 많이 증산을 했던 국가는 이제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심해 활발한 개발을 통해서, 심해 원유 활발한 개발을 통해서 원유 생산량이 금년 기준으로 작년 대비 한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350만 bpd, 360만 bpd에 이제 달하는 물량까지 이제 증산을 진행을 했죠. 공교롭게도 이 구간에 오펙은 열심히 감산을 하고 있었던 구간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예라고 불리우는 가이아나의 태동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잭팟이 터진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필 코로나 직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오게 되죠. 이제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메이저 업체인 엑센이나 쉐브론 같은 메이저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여를 해가지고, 얘네는 매년 지금 20만 bpd씩
그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그 수익이 검증된 캐파만 하더라도 130만 bpd 가량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페이스로 계속해서 이제 매년 생산량을 늘려갈 것이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년 말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60만 bpd 정도 증산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각해 볼 부분이 이제 오펙 내에서 면제 국가들인데요. 이제 면제 국가들은 세 군데죠. 리비아, 베네수엘라, 이란. 베네수엘라랑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인 감산을 예전부터, 그러니까 2018년부터 꾸준하게 해왔던, 2017년, 18년부터 꾸준하게 해왔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오펙 내부적으로도 야 너네 너무 불쌍하니까 너는 예외 처리해줄게 라고 했던 국가들이고요. 리비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건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리비아는 그 빈번한 내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체 세이프가드들의 그런 봉기 이러한 것들 때문에 1년에 거의 한 수십 번의 생산시설 가동 중단 혹은 수출시설 가동 중단 혹은 그 파이프라인 가동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이렇게 그 가동 중단이 발생을 했을 때 한 번에 타격을 받는 원유 그 감산 규모가, 그러니까 비자발적 원유 감산 규모가 뭐 적게는 70만 bpd, 많게는 거의 100만 bpd를 넘나들기 때문에 리비아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제 감산을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오펙 국가들이 이제 합의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021년, 2022년에 미국이 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그 물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부과했던 제재에 대해서 일종의 면제부를 줍니다. 그 이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그 작년 초부터 스몰 딜 체결 이후에 이란의 수출과 이란의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원래 베네수엘라의 원유 특성상 그 자체적인 그 원유 그레이드로는 수출 그레이드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초경질류를 수입을 해와서 그걸 섞어서 재판매, 블렌딩해서 재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의 제재 완화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금년부터 미국의 그 수출입 제재 완화를 통해서 베네수엘라도 생산량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제국들에게 면제부를 주기는 했지만 거의 한 3년, 4년째 이어오는 이 감산을 하는 가운데 면제국들의 생산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오펙국들에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 이후부터 탈퇴한 국가들이 세 국가입니다. 카타르, 에콰도르, 앙골라. 카타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55만 bpd 정도 수준이고 에콰도르가 50만 bpd, 그리고 앙골라가 120만 bpd예요. 카타르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그 원유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한 17%밖에 되지 않았고 얘네의 메인은 천연가스죠. 근데 또 하필 천연가스가 2021년, 2022년도에 급등을 하면서 카타르는 뭐 약간의 그 사우디의 제재가 있기는 했었지만 과거에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카타르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다른 국가들만큼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50만 bpd 정도가 되고 그리고 원유 수출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는 꾸준하게 증산을 통해서 이제 경기 개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명목 GDP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앙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앙골라가 상당히 이슈가 됐던 부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생산량이나 그리고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펙을 탈퇴한 것이 상당히 좀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로 다른 국가들도 탈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막상 까보니 앙골라가 탈퇴할 때 그리고 에콰도르가 탈퇴할 때 다른 국가들의 심각한 뭔가 제재가 있지도 않았고 당연히 법적 제재는 불가했었지만 뭔가 외교적인 제재나 아니면 뭔가 불합리한 그런 조치가 부재했었고 앙골라도 꾸준하게 이제 원활한 증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기 개선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오펙 내에서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있는 나머지 감산을 하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탈퇴를 했는데
딱히 불이익은 없고 이득은 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음은 UA입니다. 그 UA 같은 경우는요, 이건 시장에 많이 좀 보도가 안 됐는데, UA는 유일하게 금년 초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20만 BPD의 베이스 라인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국가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가 증산을 하던 말던 우리는 알 바 없고, 애초에 우리 원유 수출 비중도 높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생산량은 높기 때문에 너네가 만약에 감산하고 싶으면 오케이 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 왜냐면 우리 생산 캐파는 너무 높거든.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UAE가 생산을 하고 있는 규모는 이 정도 수준인데요. UAE가 주장하는 생산 캐파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UAE가 무슨 요구를 했냐면요. 금년 초부터, 그러니까 연초부터 우리는 20만 BPD의 베이스라인 프로덕션 증산을 요구한다 라고 했고, 다른 국가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자발적인 추가 감산은 우리가 17만 BPD를 하겠어 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그 베이스라인 대비 생산 쿼터가 20만 배럴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의 생산 쿼터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연초에. 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언급이 안 됐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UAE 생산량이 어떻습니까? 예, 생산 쿼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죠. 거의 한 50만 BPD 정도를 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UAE는 어쨌든 UAE가 표면적으로나마 우리가 감산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 단합력을 보여주는 게, 설사 그러니까 생산 쿼터를 넘어서는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AE의 존재 자체가 감산 합의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발적인 추가 감산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유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펙 내 맹주국으로 여겨지는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현재 이렇다 할 만한 카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100만 BPD 정도 추가 감산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우디의 재정 수지를 살펴보시면 사실상 지난 거의 한 8년 동안 유일하게 어느 정도의 재정 수지를 유지했던 시간은 유가가 거의 100불을 넘어서서 120불, 130불에 도달을 했던 2022년 말고는 나머지는 다 만년 재정 적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열심히 생산 쿼터를 나름 지키고 생산량 기준으로 지키고, 그리고 수출량도 따져보면요. 5년 평균 대비, 그리고 작년 대비 거의 한 100만 BPD에서 200만 BPD 정도 수출을 덜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펙 내부적으로 이제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도 당연히 깝깝하겠죠.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외환보유액이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사우디 원유 재고도 물론 금년도에 추가 감산, 자발적 추가 감산 때문에 좀 감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직후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 직후와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우디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감산을 연장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6월부터 사우디가 점진적으로 그 리야디 증권 그 시장에 그 증시에다가 블록딜이 아닌 점진적으로 그 아람코 지분의 추가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언급이 됐었던 바 있습니다.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유가를 무리하게 낮추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지지력을 유지해 주는 편이 사우디 아람코 추가 상장 하는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쨌든 주요국들의 그 재정규정 BEP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이걸 생산별로
생산이 높은 순으로 지금 나열을 해봤습니다. 나열을 했는데, 이제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80에서 90 사이. UAE랑 리비아는 좀 그 면제국이고, 여긴 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그 수출 비중이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제외하고, 나머지 오펙국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펙국들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열심히 재정균형 BP를 하회하는 수준의 유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586만 bpd의 감산을 단행을 하고 있죠. 얘네 그 예비 생산 능력치만 하더라도 오펙국만 놓고 봐도 거의 한 600만 bpd에 달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열심히 꾹꾹 참으면서 감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아니면 뭐 가이아나 브라질, 심지어 뭐 중국, 멕시코, 이제 이런 국가들이 꾸준하게 증산을 하면서 이제 오펙의 감산 효과를 계속해서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면제국들도 계속해서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의 급격한 되돌림을 유발할 만큼 뭔가 어떤 한 국가가 나서서 뭐 급격하게 증산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도 2015년, 뭐 2020년 당시에도 여러 차례 치킨 게임이 있었지만 사실 가장 크게 뒤었던 그 국가들은 다름 아닌 중동 국가들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러시아도 한 뭐 원유 의존도가 한 25%, 미국 같은 경우는 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수출 의존도가요. 근데 다른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인데다가 재정의 거의 한 80%, 90%를 담당하는 그런 국영 그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치킨 게임으로 가장 큰 그 피해를 봤던 국가들은 당연히 중동 국가들이었어요. 물론 뭐 미국 일부 셰일 기업들도 피해를 입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인수합병을 통해서 훨씬 더 그 수익성이 개선이 됐죠. 메이저들한테 합병도 많이 되고. 근데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220만 bpd의 자발적인 추가 감산 같은 경우는 최소 3분기까지 연장, 그리고 혹은 최대로는 금년 말까지는 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그런 다양한 악조건 속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가 하방 압력을 막기 위한 오펙 국가들의 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감산을 풀기보다는 감산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측면이 다른 국가들한테,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에게 그래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원래 애초에 그 6개월 만에 열리는 정례회의는 대면 회의거든요. 근데 이게 컨퍼런스 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컨퍼런스 콜로 전환됐을 때는 대부분 뭔가 새로운 이슈가 없거나 아니면 기존 수준의 감산량이 유지될 때,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나 특별히 뭔가 합의를 해야 할 만한 이슈가 없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컨퍼런스 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220만 bpd의 자발적 추가 감산이 최소 3분기 혹은 그 이후까지 이제 연장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도 어느 정도 상당한 지지력을 이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2일날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 관련된 이제 내용들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려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월간 전망, 그러니까 5월 30일날 발간된 월간 전망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을 드릴 테니까 이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